햄릿이 노년에 던지는 질문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400년을 건너온 질문.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젊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철학적 질문쯤으로 들렸습니다. 아니면 젊은 왕자의 우울한 독백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온 지금 이 말을 다시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젊은이의 방황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인생의 후반부에 더 무겁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별일 없이 하루 지나가면 다행이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조용히 살아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햄릿을 다시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문학 수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햄릿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400년 전 셰익스피어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젊은이의 비극을 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나이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20대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30대, 40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는 바로 지금 당신의 나이입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라는 말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온 지금 당신은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그래서 햄릿의 질문은 지금 당신에게 더 무겁게 울립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시니어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질문을 차분히, 그러나 깊게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함께 5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째, 사느냐 죽느냐는 정말 무슨 뜻일까요? 둘째, 왜 우리는 알면서도 망설일까요? 셋째, 과거의 유령은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넷째, 미루는 것이 왜 가장 큰 비극일까요? 다섯째, 우리는 어떻게 할 말 다 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젊은 왕자의 비극이 아닙니다. 햄릿은 30세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세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과 망설임, 용기와 두려움, 과거와 미래, 말과 침묵,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지혜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30분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400년 전 덴마크 왕궁에서 시작해 2026년 당신의 거실까지, 한 청년의 고뇌에서 시작해 당신의 결단까지, 이 여행이 끝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400년 동안 기다려온 독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사느냐, 죽느냐는 질문의 진짜 뜻. 400년 전 한 남자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몇 년입니까? 50년? 60년? 70년?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을 멈춥니다. 이제 다 늦었어. 나이가 어린데 이제 와서 뭘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는 한 청년의 입을 빌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투비와 나투비. 우리는 이것을 죽느냐 사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역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햄릿은 죽음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햄릿을 우울한 청년으로 기억하시나요? 죽음을 생각하는 어두운 인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햄릿은 그 누구보다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의 질문은 계속 숨을 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투비와 나투비는 이런 뜻입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이대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행동할 것인가.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편안한 익숙함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의미 있는 길을 갈 것인가. 햄릿의 고민은 죽음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6년을 살아가는 당신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60대에도 늦지 않은 이유. 이제 와서 뭘 받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햄릿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무력했고 아버지를 잃었지만 복수할 힘이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력감, 그 이미 늦었다는 감각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더 늦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고. 20대에는 세상의 모든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느 길이 내 길인지 모릅니다. 30대에는 생존에 급급해 선택의 기회조차 놓칩니다. 40대에는 책임이 선택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60대가 되면 마침내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TV를 켰습니까? 아니면 책을 펼쳤습니까? 익숙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를 찾았습니까? 어제와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까? 아니면 작은 변화라도 시도했습니까? 햄릿의 질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의미를 살 것인가? 그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채울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햄릿은 결국 행동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았고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질문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60년, 70년을 살았다고 해서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남의 시선, 성공의 기준, 사회적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묻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21세기 시니어인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투비와 나투비.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것은 죽음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만들어집니다.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의장. 햄릿의 망설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알면서도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오랜 친구에게 걸어야 할 전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 아니면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진심 어린 대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데 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할까요? 햄릿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검술도 뛰어났으며 복수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막 내내 망설였습니다. 독백했고 고민했고 연극을 벌이고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왜일까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모두 겁쟁이로 만든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는 거짓말. 이 대목은 시니어에게 특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괜히 나섰다가 욕먹지.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패 끼치면 안 되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기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포장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꿈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기장 가득 이야기를 적어왔지만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 지역 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에 등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젊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내 글이 형편없으면 어쩌지? 결국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그게 지혜야. 정말 그럴까요? 양심이라는 이름의 감옥. 햄릿이 말한 양심은 도덕적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도한 자의식, 남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겁쟁이의 변명이라고.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늦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제는 때가 아니야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까? 포기입니까? 햄릿은 결국 행동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비극적으로. 하지만 그는 행동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망설이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를 400년 동안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묻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혜입니까? 아니면 포기입니까? 당신이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전을 회피한 것입니까? 당신이 괜히 나섰다가 욕먹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분별력입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당신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 그것이 정말 자기 인식입니까? 아니면 자기 제안입니까? 오늘 당신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지 않은 그 일, 미룬 그 전화, 시작하지 못한 그 도전. 그 이유가 정말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 햄릿처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6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망설임은 신중함이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것을.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둘 뿐입니다. 햄릿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너무 늦게 행동한 것입니다. 당신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장.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을 만난 이유. 당신의 과거도 유령처럼 찾아옵니까? 한밤중 성벽 위에서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납니다. 죽은 왕의 영혼이 나타나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햄릿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셰익스피어는 유령을 등장시켰을까요?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유령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징입니다. 당신에게도 유령이 있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순간, 그 말이 있습니까? 사과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관계, 용서받지 못한 실수, 이루지 못한 약속, 버린 꿈. 이것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며 조용히 당신의 현재를 잠식합니다. 60년을 살았다는 것은 60년의 무게를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동업자를 배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몰락했고 이후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성공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유령처럼 그의 삶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녁 뉴스를 볼 때, 옛날 사진을 볼 때, 손주들이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햄릿이 유령을 만난 이유는 복수국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삶의 질문과 마주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노년은 과거를 묻어두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60년, 70년은 영광스러운 이력서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처도 후회도 미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가슴에 묻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용기. 70년을 산 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50년 전 자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는 치매 속에서도 그 말을 반복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령이 되어 당신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유령과 마주하라고. 피하지 말고 묻지 말고 직면하라고. 그것이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못다 한 말이 있다면 오늘 전화를 거십시오.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유령을 떠나보내는 법. 햄릿은 결국 아버지의 유령을 떠나보냈습니다. 복수를 완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리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령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알았어, 이제 정리할게. 오늘 당신이 떠나보낼 유령은 무엇입니까?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햄릿이 유령을 만난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유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것과 어떻게 마주할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 전화를 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니면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4장. 햄릿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미움이었다. 햄릿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햄릿이 비극적인 이유는 마지막에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누구나 죽습니다. 로미오도 줄리엣도 맥베스도 오셀로도 죽습니다. 죽음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햄릿의 진짜 비극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오막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누가적인지. 그런데도 그는 미뤘습니다. 생각했고 고민했고 계획했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야 모든 것이 손쓸 수 없이 망가진 후에야 그는 행동했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내일 하지 뭐라는 가장 위험한 말.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고 은퇴 후에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는 은퇴하면 꼭 하겠다고 3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도 알았고 가족들도 알았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 가야지. 지금은 성수기라 비싸.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또 미뤘습니다. 올해는 손주가 태어나서 바빠. 내년에 가야지.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2세가 되던 해 그는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생에 가야겠네. 그는 여행을 미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을 미룬 것입니다.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햄릿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숙부가 기도할 때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리아가 다가왔을 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제야 그는 행동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피리아는 이미 죽었고 어머니는 독을 마셨고 자신도 독이 든 칼에 찔렸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기회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기다린다. 시니어에게 남은 시간의 의미.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는 두 가지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다른 하나는 절박함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시니어에게 남은 시간은 젊을 때보다 짧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70세라면 통계적으로 15년 정도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60세라면 25년.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15년은 짧은 시간입니까? 15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15년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5년이면 한 권의 책을 쓰고 세계 여행을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손주들에게 평생 기억될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삶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80대 후반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83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그는 매일 2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5년 동안 3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시회는 88세 생일에 열렸고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9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린 시간은 겨우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30년을 더 살면서도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TV 앞에 앉아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같은 불평을 늘어놓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30년을 사는 것과 30년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신이 미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전화해야 할 사람, 사과해야 할 일, 배워야 할 것, 가봐야 할 곳, 시작해야 할 꿈. 당신은 왜 미루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라고요? 대부분의 의미 있는 일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요? 하루 30분이면 1년에 180시간입니다. 180시간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라고요? 70년을 살아온 당신에게 자신감이 없다면 언제 생기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햄릿의 교훈 지금 아니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햄릿은 오막 내내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내일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오늘을 미루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도박에서 집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전화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미룰 시간은 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5장. 셰익스피어가 시니어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 햄릿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The rest is silence. 우리는 이것을 나머지는 침묵이다로 번역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슬픈 체념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은 다 했다는 당당한 마무리입니다. 햄릿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동했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복수를 완수했고 친구 호레이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할 일도 없다. 나머지는 침묵이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70년을 산 당신, 할 말을 다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습니까? 60년? 70년? 80년?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할 말을 다 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까? 고맙다고 전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까? 자랑스럽다고 소중하다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알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잖아. 창피해서 못하겠어. 햄릿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할 시간은 죽음 이후에만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말해야 합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자녀를 키웠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손주들도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녀들 각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10장이 넘는 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이제야 고백한다. 내가 10살 때 학교 발표회에 가지 못했던 날 엄마는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귀찮아서였다. 너는 울었지만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했다. 미안하다. 내가 20살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울었을 때 엄마는 시간이 약이야 라고만 했다. 정작 너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나는 조언만 했다. 그것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서툴렀지만 부족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다. 자녀들은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한 인간으로. 그 할머니는 지금 80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시니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라. 당신은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눈치를 봤습니다. 회사 상사 눈치, 시댁 눈치, 자식 눈치, 세상 눈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입고 싶은 옷을 입으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나이 들어서 저런 애라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늦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와서 뭘 해, 다 늦었어. 이 말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진짜 무언가를 해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에 시작했는데 80까지 20년이나 더 했어. 70에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75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당신이 지금 65세라면 통계적으로 20년이 남았습니다. 20년이면 대학을 5번 졸업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햄릿의 이야기는 400년 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했고 망설였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쓴 60년, 70년은 서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이라는 책의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후회와 미련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와 의미로 채울 것입니까?
당신의 더 레스트 이즈 사일런스는 언제입니까? 언젠가 당신도 햄릿처럼 마지막 말을 할 날이 옵니다. 그날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것입니까? 아니면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은 다 했다고 평화롭게 말할 것입니까? 셰익스피어가 시니어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말하라. 지금 행동하라. 왜냐하면 더 레스트 이즈 사일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을 충만하게 산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00년 전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물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오늘 이 질문은 당신에게 향합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바꿀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시작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작품을 빛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햄릿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떠나겠지만 지금 만드는 이야기는 남습니다. 그 이야기가 후회가 아니라 자긍심이 되도록, 미련이 아니라 평화가 되도록, 침묵이 아니라 완성이 되도록 지금 당신의 펜을 드십시오. 마지막 장을 쓸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햄릿은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햄릿을 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은 젊은 왕자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미움, 용기와 두려움, 과거와 현재에 관한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20대의 햄릿을 읽으면 로맨스로 보입니다. 30대에 읽으면 복수극으로 보입니다. 40대에 읽으면 권력투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햄릿을 읽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대본이었다는 것을.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살고 있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작년 한 78세 남성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78년을 살았지만 진짜 산 건 마지막 3년뿐인 것 같습니다. 75세의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해라는 말을 100번도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혼자 부산에 여행도 갔습니다.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야 사는 겁니다. 이 남성은 78세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비극으로 끝냈지만 그것이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는 특히 시니어인 당신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헛된 욕심인지, 누가 소중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 젊은이들은 아직 헤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압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가장 깊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3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화를 거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평생 못합니다. 둘째,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악기든 그림이든 글이든 운동이든 오늘 당장 첫걸음을 떼십시오.
셋째,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이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산다. 이 한 문장을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시니어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60대의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70대에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80대의 손주들에게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선택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햄릿의 마지막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The rest is silence. 나머지는 침묵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기 전까지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침묵할 시간은 나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목소리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합니다라고. 당신의 선언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무언가를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To be or not to be. 이대로 살 것인가, 바꿀 것인가. 버틸 것인가, 살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2026년을 사는 당신에게 셰익스피어가 묻습니다. 그리고 저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이 가장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